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기아 타스만 기술 설명회를 오늘 또 따로 합니다. 기아 타스만이 이제 사실상 현대 기아 자동차 최초로 만든 픽업 트럭이거든요. 예전에 뭐 브리사 픽업이라든지 뭐 포니 픽업이라든지 이런 픽업이 있긴 했지만 그냥 이건 승용차의 변형형 픽업이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픽업 트럭 처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투싼 기본으로 해서 산타크루즈 만들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SUV의 변형형 픽업 트럭이지 본격적인 픽업 트럭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프레임 바디 위에다가 픽업 트럭 올리고 사륜구동 성능, 오프로드 성능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만든 본격 픽업 트럭은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기술 설명회를 따로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이 타스만의 오프로드 성능, 차체 골격, 뭐 이런 것들, 차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요 뼈대나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샤시 설계팀 조기봉 파트장님, 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모하비를 베이스로 해서 개발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H형 프레임, 요 바닥에 들어가 있는 요 프레임 자체가 모하비에서부터 온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하비 샤시 프레임을 픽업 트럭에 맞게 확장해서 개발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하비 대비 다른 점은 견인력 자체가 모하비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이드 멤버의 전체적인 두께가 모하비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인력, 몇 톤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3.5톤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 3.5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모하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지만 2.3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모하비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하비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오프로드 관점에서는 또 이 비틀림 모드가 중요하거든요. 비틀림 모드가 만약에 단단하면은 오프로드 성능에서의 이 휠 스트로크 확보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구나 강도 관점에서는 모하비보다 강하게 세팅했지만 비틀림 강성은 모하비와 또 비슷하게 맞춰서 더 튼튼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틀림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습니다. 모하비 네. 수준으로 맞춰야지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장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강도는 올리고 강성은 맞추고. 자, 요게 이제 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주파수 감응형 밸브. 여기 위에 있는 뭉치는 기본적인 주파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요 밑에 있는 뭉치가 밸브의 주파수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파수에 맞게 감쇄력을 달리 세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차가 알아서 조절하게.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는 낮은 주파수 대역이 들어오고 핸들링 할 때도 높지 않은 낮은 주파수 대역이 들어오고요. 가다가 충격성 임팩트가 들어오면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게 들어옵니다. 오프로드를 갈 때는 주파수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니까 그때는 밸브를 열고 네. 온로드를 그냥 느긋하게 갈 때는 주파수가 좀 적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밸브를 좀 잠그고. 네. 보통은 이제 이 감쇄력 조절되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모드를 넣거나 뭘 넣거나 했을 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는데 수동으로 넣는 거는 왜 안 넣어요? 이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솔레노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아, 요거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자, 그리고 요거 리프 스프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리프 스프링이 있으면 약간 화물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짐차도 코일 스프링으로도 하는 얘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리프 스프링으로 하면은 승차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타스만에서의 가장 큰 성능이 700kg의 적재 중량을 고려해야 됐고요. 리프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이 미적재 시와 적재 시의 강성을 요원화하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미적재 시 강성을 저희가 일반 SUV만큼 소프트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소프트해진다. 이게 뭐 무슨 모드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판이 4개가 있는데요. 미적재 시에는 이 3개가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적재를 하게 되면 눌려서 보조판이 닿는 순간 강성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이 보조판은 대부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 리프 스프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다른 화물차에 비해서는 좀 길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요것도 승차감 좋게 하는데 좀 요인이 있나요? 요 길게 설정한 것은 픽업 트랙의 특성에 맞게 휠 스트로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후를 좀 일반 화물차보다는 길게 설정했고요. 길게 설정하면은 휠 스트로크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 뭐예요? 요거는 범프 스토퍼라고 해서 큰 하중이 들어올 때는 보조판뿐만 아니라 범프 스토퍼가 샤시 프레임에 닿게 됩니다. 큰 하중에 대응하기 위한 아, 이거 마치 뭐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팍 착지하거나 그랬을 때. 네,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휠 트래블을 얘가 제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 스프링도 야 두께가 다 다른 게 다 뭐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된 건가요? 뭐 폭,
각각의 두께 보시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등 모든 것들이 한스프링의 성능에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것들을 최적화해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탑 마운트라 그러죠. 위에 들어가는 탑이랑 프레임을 연결하는 마운트, 탑 마운트라 하는데, 저도 오프로드 차 한동안 또 빠져가지고 요거 막 교체하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교체하면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교체도 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우레탄 소재는 아니고 그냥 고무 소재인 것 같은데, 우레탄으로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우레탄도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고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큰 하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무 타입이 내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유리할 수 있죠. 아, 우레탄보다 고무가 더 내구력이 좋군요. 요거는 무슨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래 위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프레임이 끼워지고 이렇게 체결되는 타입입니다. 이중으로 뭔가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참고로 모하비에는 이런 타입이 총 8개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적용? 타스만에는 전방에 2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하비는 다 이중 타입인데, 타스만에는 전륜에만 요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금속이 막 되어져 있는 좀 더 튼튼해 보이는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요게 뭐 모하비랑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나요? 요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분리형인 대신에 보시면 조너 사이즈가 얘 대비 작아서 패키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타입은 단점이 하나의 고무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와 좌우의 강성을 동일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타입은 보시면은 일체형 타입으로 고무 형상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고무 형상 설정을 통해서 상하 강성, 좌우 강성, 전후 강성을 저희 설계자 의도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는 부드럽고 좌우는 단단한 타입. 전후와 좌우의 강성을 독립적으로 세팅을 해서 좀 더 캐빈의 거동을 자연스럽게 세팅했습니다. 미디어 오토. 기자님, 새로운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 이심이라고 하시나요? 이심 알지. 나도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요즘엔 로밍 안 하고 이심 그냥 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출장부터는 세일리 이심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늘 광고 주는 노드 VPN 아시죠? 그 노드 VPN에서 만든 이심이거든요. 노드 VPN이 갖고 있던 보안성이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이심입니다. 나 노드 VPN 써보니까 이게 뭐 매끄럽게 잘 되고 뭐 괜찮던데, 세일리 이심도 당연히 좋겠네.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연중 무휴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도 접속 가능한 채팅 고객 상담 되고요. 진짜로 설치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은 전액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나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이잖아. 그것도 되는 거야? 세일리 이심은 갤럭시, 아이폰 모두 다 호환이 되는 것은 물론 앱 다운로드해서 상황에 맞는 상품 선택한 다음에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세일리 이심만 있으면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서 빠르고 풍부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나도 이번 출장부터는 세일리 이심 진짜 써볼게. 해외여행에도 세일리 이심, 해외 출장에도 세일리 이심. 미디어토 독점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15% 할인까지. 자, 그리고 요 옆에 시트에 대해서 연구원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마이크 채우시고, 내장성계팀의 최승찬 연구원님. 요거는 제가 뭐 별도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만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거는 픽업 트럭에서는 좀 드문 기능이잖아요.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거는 세계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동급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에서는 최초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드 사이즈, 그러니까 포드 레인저라든지 뭐 콜로라도라든지 토요타에 있는 하이럭스 뭐 이런 차이도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타스만에 최초로 들어가는 거다. 최근에 무쏘 EV도 봤더니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은 같지만 동급에서는 현재 최초로 적용이 들어갔고 무쏘 EV는 요거보다 좀 작은 차. 무쏘 EV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1m고 저희는 5.4m로 중형 픽업에 속해 있습니다. 타스만. 저희는 무쏘 EV와 달리 이렇게 쿠션 팁업 기능을 사용해서 실내 수화물에 대한 적재성과 밑에 대용량 스토리지를 구성해서 충분한 수납 기능까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초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수납 공간도 넣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모든 복합 기능을 다 넣은 거는 진짜 세계 최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션 팁업, 백폴딩,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간 거는 타스만이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차 팔 때도 이건 진짜 키포인트가 되겠네. 이거는 뒷좌석 거주성이나 뒷좌석 활용성을 상당히 높인 것 같아요. 무쏘 EV도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거는 칭찬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차별점이 있군요. 그거 외에 앞시트 쪽이나 이런 거는 관여 안 하셨어요? 일렬도 저희도 개발을 했지만 어떤 픽업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했던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오염성, 내구성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해서 이런 고내구성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커버링을 좀 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타고 내릴 때 많이 스치고 많이 눌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 가죽을 좀 더 튼튼한 가죽을 덧댔다.
인조가죽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인조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인조가죽에서 이런 내구성을 좀 더 향상된 커버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인조가죽 중에서 좀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써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도 좀 고려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사륜구동 장치 연구 개발하신 조영준 연구원님,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주세요. 일단 동력이 엔진에서 이렇게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이 일로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뒷바퀴 디퍼런셜 기어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에 저속 고속으로 변환할 수 있는 요 변속 장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 벨트로 돌려서 요걸 앞으로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제대로 봤군요. 요 벨트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는 조금 약해 보이고 이게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내구성 몇만 킬로까지 보장해요? 내부적으로 내구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이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리고 여기 안에 뭐 4H, 4L, 그러니까 고속 기어냐 저속 기어냐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 작은데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앞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스만에 적용된 이속 ATC는 전자식 AWD 기반의 이속 ATC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과는 다르게 포A 모드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주행 상태나 차량의 주행 조건을 판단을 해서 전륜으로 얼마를 보낼지, 클러치팩을 정밀 제어해서 전륜으로 얼마를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클러치가 없으면 완전 기계식이고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몇 퍼센트 보냈는지 앞으로 몇 퍼센트를 보냈는지를 차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후륜 100%, 전륜 0%에서부터 네. 전후륜 50대 50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네, 50대 50까지. 그걸 요 클러치가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서 동일 축선상에서 이제 저단 기어를 넣게 되면 여기 저단 기어, 고단 기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제어를 수행합니다. 아,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이거를 제어를 하는군요. 여기에 센터 락 장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센터 락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4H 모드나 4L 모드를 선택하시면 센터 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최대한 동력을 전후륜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L이나 4H를 하면은 뉴턴 같은 거 할 때 바퀴가 끼익 막 끌리면서 이렇게 되게 되나요? 약간은 그렇게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4H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운전자는 기계식으로 전후륜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식 차량에서 느꼈던 TCB, 전후륜 회전 반경 차이에 따른 진동이 저희 4H 모드와 4L 모드에도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요 ELD,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디퍼렌셜을 잠그는 거잖아요. 그냥 50대 50으로 딱 되게. 이게 후륜에만 들어가 있는데 전륜이나 중간이나 진짜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는 잠금 장치가 3개가 보통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뒤에만 넣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만 넣은 이유는 Q&A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터레인 모드도 제공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ELD나 ML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터레인 모드의 TCS 제어를 통해서 험로 주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퀴의 그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게 감지되면은 이제 ABS로 잡아서 동력 제어를 이제 전자식으로 동력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리미티드 장치, 차동 기어 잠금 장치가 없어도 험로 주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할 수가 있다. 근데 뒷바퀴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뒷바퀴에만 요 제어 장치를 붙인 거예요. 뒷바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ELD가 험로 주파에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TCS가 개입하기 전에 충분히 접지력을 확보해서 넘어가길 원하는 운전자도 있고 해서 선택적으로 후륜의 차동을 잠금할 수 있도록 ELD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건데 이게 안 잠근 상태. 안 잠근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굴러간다는 거는 차동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쉽게 전달되는 것 쪽으로 이제 동력이 좀 쏠리게 되는데 이제 이걸 잠그면은 50대 50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설명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토. 자, 연구원분들한테 말씀 들은 거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언급된 것들을 이제 요 차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타스만은 길이가 5.4m짜리, 그러니까 포드 레인저나 쉐보레 콜로라도와 비슷한 중형급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드 F150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호주 쪽이 이제 요 사이즈를 상당히 많이 타긴 하죠. 네, 그리고 폭은 한 1.9m가 조금 넘고 높이도 1.9m 정도 되는데 기본 모델
모델보다 요 X 프로 모델, 오프로드에 특화된 X 프로 모델이 한 5c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돼 있고 타이어도 약간 뭐 진흙에서도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머드 타이어 스타일의 타이어, 좀 더 강인한 스타일의 뭐 휠이 들어갔고요. 앞모습도 X 프로 모델이 조금 더 강인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타스만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비율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헤드램프는 완전히 작게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 있고, 근데 앞부분은 상당히 큰데 그 중에 일부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봐오던 비율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좀 눈에 익지 않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커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딱 했는데, 다시 봐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크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기본 모델은 그대로 두더라도 X 프로 모델이라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처음 디자인 컨셉 자체가 우리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0 트럭. 60 트럭의 그 무식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디자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율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캐빈 쪽으로 오면서 약간 툭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을 내기는 했는데, 앞에 비율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판넬들, 이 판때기들을 툭툭 붙여서 상당히 터프해 보이고 기능적으로 보이고 바위에서 굴러도 될 정도로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는 주유구, 이쪽에는 주유구, 저 반대쪽에는 요거 누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뒷좌석이에요. 뒷좌석 문짝이 거의 90도 가까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짐 공간으로 놓고 여기다 큰 박스 같은 걸 넣을 때도 이 뒷문짝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더 손쉽게 여기를 짐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엔진은 2.5리터 터보 엔진 들어가요. 280마력 정도를 내는 2.5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연소가 되는 건데,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클리너 있는 데에서 공기 흡입구가 여기 지금 팬더 쪽으로 와 있어요. 요 팬더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로 들어가는데, 요 공기 흡입구가 요 팬더 안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돼서 한 바닥에서 90cm가 좀 넘는, 좀 높게 요 공기 흡입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거나 이렇게 뭐 도하할 때 한 80cm까지 건너더라도 이 엔진 안으로 물이 유입되거나 이런 거를 조금 좀 근본적으로 막는 설계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거를 막는 커버라든지 뭐 이런 거 설계도 뭐 잘 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도 이렇게 앞쪽으로 해놓으면 물이 더 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타스만 기술 설명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최초로 만드는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인 거는 며칠 후에 시승회가 열리거든요. 시승 행사를 뭐 강원도 어디 뭐 산에 가서 한대요. 진짜로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주행 성능 뭐 이런 것들 진짜로 그런지 며칠 뒤에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기술 설명회에서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